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어 선교사입니다. 북한은 중국처럼 개방하면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은 북한이 개방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야 되어야 합니다. 개방이 없는 흡수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번 선거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양문석이나 김준혁 같은 자를 같은 편이라고 그들의 죄는 외면하고 표를 주어서 당선시킬 수 있습니까? 중도 성향에 있는 유권자들도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범죄자가 있는 정당에 그렇게 표를 많이 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정숙 여사처럼 값비싼 명품 옷을 행사 때마다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위를 이용하여 장모가 입건된 상황에서도 그를 구명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은 상투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대통령보다 신문들과 방송에 많은 설화를 주고받았지만 소통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는 대통령과 김건희가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작전 주식에 투자하였던 것인데 대통령 되기 전에 문정부 시절에 법의 심판을 받았어도 여러 번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문정부가 적대관계에 있는 후보의 부인을 가만히 둘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장가가기 전에 처갓집 사건을 대통령 본인과 연결시키면 이혼이라도 하라는 말입니까? 나치 독일의 게멜스라는 독일의 선전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총리까지 지냈습니다. 그는 소아마비로 다리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름발이 악마라는 그런 표현도 받았습니다. 그가 볼품없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여자를 두었습니다. 아마도 말로 다른 사람을 녹록하는 데는 천재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는 인민대중이란 작은 거짓말보다 더 큰 거짓말에 속는다. 당신이 거짓말을 자주 하면 할수록 대중들은 그것을 믿게 되며 마침내 자기 자신도 믿게 된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거짓말이라도 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오랜 시간 얘기하면 그것이 진실로 됩니다. 나는 게멜스에 대해서 처음에 북한 동포로부터 들었습니다. 좌파들은 게멜스의 선전-선동 방법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선전-선동이 먹혔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선동하고 좌파 언론과 유튜브가 선전하였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성향에 따라 같은 종류의 방송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세뇌당하기 아주 쉽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좌파들은 우파들이 세뇌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찍이 유튜브를 중국 안에서는 볼 수 없게 만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선동의 물줄기는 김어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많은 선동하는 얘기는 모든 당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여 그 사실이 진실인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그가 선동하는 많은 얘기는 나치의 게멜스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 영농법인을 하시는 신학대학교 정년 퇴임한 교수가 저에게 보낸 문자를 보고 왜 좌파들은 열심히 민주당을 응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대형교회의 수석 부목사를 지냈고 신학대학교의 교수로 일하고 지금은 노동조합을 하면서 많은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보내온 문자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권력을 이용하여 처와 부인의 죄가 법정에서 이미 밝혀졌는데도 기소를 막는 데 집중하고 조국 가족과 이재명 때려잡기를 위하여 압수수색을 300번이나 하고도 죄를 특정하지 못하고도 선거 전날까지
법정에 세우기 위하여 무리한 일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여 수천조의 공약을 남발한 죄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다수당의 대표를 죄인으로 여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파탄내고 이들을 나라들이 북한을 지지하도록 돕는 정책을 했다. 하루하루 전쟁을 부추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 이야기들은 민주당의 다수 국회의원들이 앵무새와 같이 하던 말입니다. 이 말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은 수박으로 찍혀서 모두 공천 학살을 당하게 했습니다. 정당 안에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니 거짓도 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공산당과 같이 무서운 정당입니다. 특히 586 세대 60% 이상은 이 말을 다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잘못한 것은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하고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따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먹히도록 내어버려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국힘당 안에서 오직 한동훈만 조국과 이재명의 죄를 말하였지 국힘당 중진이나 홍준표 같은 사람은 조국은 멸문지하를 당했다고 두둔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우파들은 진리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참패하였습니다. 게멜스의 거짓은 전쟁이 끝나고 전범 재판을 통해서야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나치당은 히틀러의 말과 게멜스의 말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중도 성향의 사람들, 특히 20대, 30대가 민주당으로 돌아선 것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자신들에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국민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지 야대 여소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든지 발목 잡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여당 대표 입장에서는 좌파처럼 포퓰리즘 정치학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포퓰리즘은 인민대중연합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정부를 모방하는 나라들이 백성들의 선거의 표를 많이 받아 정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46년 집권한 후안 페론 대통령은 유권자를 위한 복지의 지출을 대폭 누림으로 살인적인 인플레를 여러 번 겪게 하였습니다. 후안 페론 이후에도 대다수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포퓰리즘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나라가 거덜나고 나서 2001년에 국가 부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두 차례 채무 조정하였지만 14년엔 2차 디폴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이 많은 그런 나라가 참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차 대전 직후에까지는 프랑스나 독일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비슷한 나라로는 베네수엘라와 그리스가 있습니다. 일반 복지 정책을 많이 하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가짜 노동에 익숙해집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표를 위해서 정부는 이들을 위하여 자리를 많이 마련해야 됩니다. 노동의 질은 떨어지고 생산성이 다른 나라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나라가 도태되게 됩니다. 일반 복지 정책을 많이 내어놓는 것은 다수의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거덜나는 것을 막고자 열심히 주장하였기에 윤석열 정부가 겨우 탄생시켰습니다. 국민의 주머니에 들어와야 하는 돈을 북한에 퍼주는 것이 싫은 유권자의 표도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나라의 미래를 위한다고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한다고 밀어붙인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조용히 해야 합니다.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가진 독재자라는 소리를 듣고서 가감히 하여도 될까 말까 합니다. 사법개혁을 한다는 것을 반대하고 법치주의 국가를 만든다고 조국이나 이재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하여 좌파나 우파나 포퓰리즘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거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 원 주자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30만 원 주자고 하였더라면 이렇게 참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나라의 재정의 적자를 생각하지도 말고 공공요금을 올리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남미 국가처럼 포퓰리즘 정책을 사용하지 않으면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손잡고 그들이 요구하는 사회주의 정책을 모두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는 채우지만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없는 난파선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재판을 아주 잘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 솔로몬이 아이를 반을 갈라서 나눠주라고 합니다. 가짜 엄마는 아이가 죽는 것은 상관하지 말고 반을 갈라서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사는 길을 택해야 됩니까? 이 가짜 엄마처럼 윤석열이가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진짜 엄마처럼 애통하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재판에 지고 감옥에 가더라도 아이를 살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철없는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여도 가정의 재정을 위하여 나쁜 엄마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자신이 탄핵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하여도 우리 미래의 자손들에게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같은 국가를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잘못된 정책을 소상히 알리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고 하는 심정으로 남은 임기를 채우라는 권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하사탕을 사달라는 야당의 요구에는 응하지만 집을 잡히고 거액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것은 거부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 열심히 하여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한동훈 위원장은 당신의 할 일을 200%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겠지만 성장의 동력을 삼고 다시 나라를 위하여 자유시민을 위하여 공공의 선을 지키는 정치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게 남은 임기 중에도 에레미야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민민주주의를 막아서는 방패가 되게 하옵소서. 인민민주주의가 적그리스도임을 모든 믿는 사람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공감하시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시고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출연되는 방송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하부에 북한 개방 방송 마크를 클릭하시면 지나간 방송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